안녕하세요. 네, 저는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외래에서 뵀던 배체트 환우분도 계시고 나머지 환우분들은 제가 처음 뵀는데요. 이렇게 환우분들 만나 뵙게 해서 영광이고 반갑고요. 저는 피부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태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염증성 장 질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부 질환에 대해서 좀 제가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으신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피부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생각보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 중에서 그 피부에 관련된 질환이 많이 발생하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쉽게 넘어가는 질환도 있지만 생각보다 또 굉장히 좀 고생하시는 질환도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은 건강을 챙기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증성 장 질환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실 전문가들이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거를 말씀드리면은 실제 이제 만성 재발성의 장내 염증성이 있는 궤양이 나타나는 질환이고, 실제 증상으로는 뭐 복통과 장내 출혈, 설사, 발열, 뭐 체중 감소, 식욕 감소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원인으로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유전적 감수성과 면역학적 불균형과 최근에는 이제 장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세균들의 어떤 구성이 이상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장 건강과 피부 건강 사이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실제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무런 연관이 없을 것 같지 않아요? 피부는 우리 몸을 덮고 있는 거고, 장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흡수되는, 소화되는 곳인데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근데 실제 이제 제가 실제 피부과에서 진료하고 있는 환자분들인데요. 실제 건선이라고 하는 어떤 피부 질환이 있는데, 실제 건선이 있는 우리나라 환자분들은 실제 염증성 장 질환에 같이 동반될 확률이 2배 정도 상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피부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이 실제 염증성 장 질환이 더 쉽게 걸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연관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럼 이제 염증성 장 질환이 있을 때 피부 질환이 어떨까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염증성 장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께서 피부 질환이 뭔가 더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 염증성 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장에 염증이 있는 것 외에도 장이 아닌 장 외에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제 염증성 장 질환 환자분들 중에서 많으면 한 40% 정도의 환자분들 중에서 장이 아닌 다른 곳에도 뭔가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그 중에서도 이 피부에 어떤 증상이 발생하는 피부 질환은 굉장히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장의 증상이기 때문에 염증성 장질환 이 진단 시에 약 10분 중에 1분 정도는 뭔가 어느 정도 한 개 정도의 피부 질환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 좀 장기적으로 관찰해 보았을 때는 전체적으로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 중에서 약 20% 정도의 환자분들이 적어도 한 번 정도의 피부 질환을 갖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성 장 질환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피부 질환을 크게 4가지로 저희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염증성 장 질환의 굉장히 특이적인 피부 증상인데, 이것은 이제 저희가 피부에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되어서 이게 어떤 종류의 염증인지 저희가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실제 염증성 장 질환의 그 내부에서 장에서 발견될 수 있는 동일한 조직 소견의 염증이 피부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염증성 장 질환의 반응성 피부 증상이라 그래서 염증성 장 질환과 동일한 발병 기전으로 발생하는 피부 증상인데요. 사실 이것이 가장 이제 흔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염증성 장 질환 연관성 피부 증상인데요. 염증성 장 질환과 어떤 면역학적 기전은 동일하진 않지만 실제 어떤 발생할 수 있는 확률들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피부 질환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염증성 장 질환의 치료제를 사용하시다 나타날 수 있는 피부 증상인데요. 실제 최근에 그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그 종양괴사 임자 알파 억제제 치료제를 사용하시다가 나타날 수 있는 피부 증상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염증성 장 질환 특이적 피부 증상인데요. 이 유가종성 피부 병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사실 장은 엄밀히 말하면 저희가 이제 음식을 먹어서 이 구강 안에 있는 점막부터 시작하여서 항문까지 연결되는 것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실제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입술이라든지 입 주변이라든지 혹은 항문 주변의 피부에 어떤 염증이 나타나고 그 염증이 장 내부에 있는 염증과 동일한 소견을 보인다면은 저희가 이제 염증성 장질환 특이적 피부 증상 중에서 유가종성 피부 병변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병변의 특징은 이런 구강,
입술 주위 혹은 이제 항문 주변에 농양이라든지 누공, 균열, 궤양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흔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런 입술이 두꺼워지는 유가종성 입술염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혹시라도 입술이 두터워지는 게 뭐 단순히 알러지라 가려운 알러지가 아니라 혹시 이런 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게 있으시면은 피부과를 와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염증성 장질환 특이적 피부 증상 두 번째는 전이성 크론병이라 그래서 이 염증성 장 질환 중에서 이제 크론병이 있으신 환우분들께 해당하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 설명드렸던 유가종성 피부 질환과 다르게 이 장이 좀 바깥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입술과 항문 주변이 아니라 다른 피부에 장과 연속적이지 않은 피부에 뭔가 특이적인 유가종성 피부 병변이 발생하는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요. 실제 성인의 경우에는 이런 결절 형태로 나타나는지 아니면 다리 쪽의 궤양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이성 크론병은 염증성 장질환의 활동성 정도와는 무관하다고 생각되고 약간 다양한 면역 억제제의 치료로 좋아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해당하는 카테고리는 이제 염증성 장질환의 반응성 피부 증상인데요. 사실 이 질환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결절 홍반이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 중에서 피부 증상이 나타날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피부 증상입니다. 좀 더 크론병이 있는 환자분들께 더 흔하게 나타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실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굉장히 좀 아픕니다. 아프고 눌렀을 때 굉장히 아프고요. 1에서 5cm 정도의 크기의 이 붉은색의 다수의 어떤 염증이 있는 것 같은 결절이 주로 다리의 정강이 즉 앞부분에 잘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절 홍반은 염증성 장 질환의 범위와 활동성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장 침범이 많다든지 혹은 염증의 활동성이 높을 때 이런 결절 홍반이 동반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이런 다리 하지에 이런 특징적인 병변이 나타나신다면은 제 생각엔 한번 다시 소화기내과를 뭐 외래를 당긴다든지 해서 오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다행인 거는 이렇게 다리에 생기는 결절 홍반은 그 대부분의 경우 흉터 없이 치유가 되게 잘 됩니다. 그리고 25% 정도에서는 자연적으로 호전되기 때문에 실제 치료가 좀 필요하기도 하지만 좀 기다리셔도 좋아질 수가 있다는 특징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염증성 장 질환의 활동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병변이 나타나신다면 좀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반응성 피부 증상의 두 번째는 이제 궤저고름 피부증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이 질환이 가장 좀 심한 질환이라서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궤저고름 피부증은 염증성 장 질환과 관련된 가장 심한 피부 병변이고 궤양성 대장염에서 좀 더 흔하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하지에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작게 시작됩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이 결절 홍반처럼 조그맣게 시작될 수 있는데 특징이 굉장히 빠르게 이 병변의 중심부가 갑자기 피부가 까지거나 괴사가 되면서 주변부로 그런 괴사가 퍼지면서 이렇게 동그랗게 궤양이 생기는 피부의 질환인데요. 심한 궤양으로 인해서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실제 저한테 오신 분들도 거의 1년 동안 지금 소독하면서 보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한 질환인데요. 치료 자체는 경구 스테로이드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앞에 박수영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시는 양이라든지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굉장히 큰 단점이 있어서 실제 이렇게 진행되기 전에 뭔가 하지에 굉장히 염증이 있는 결절 같은 게 갑자기 나타나면은 실제 피부과를 가까운 피부과에 한번 방문해 보실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반응성 피부 증상 중에 세 번째는 이제 스윗 증후군이라고 하는 건데요. 굉장히 드문 질환이긴 합니다. 주로 이제 얼굴이라든지 목 등 쪽, 주로 위쪽에 앞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피부 질환은 주로 하지 쪽이었는데요. 이건 주로 위쪽에 나타날 수가 있고 굉장히 다발성으로 심한 통증인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통 통증이 있다고 저희가 말씀드리면 대부분 대상포진을 이제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대상포진은 일반적으로 한쪽에만 나타납니다. 오른쪽에 나타났을 때 왼쪽에 나타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 질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양쪽에 나타나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이 질환이 맞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실제 피부 발진과 함께 발열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잘 알 수가 있고 하지만 이제 치료 자체는 굉장히 잘 됩니다. 이제 전신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좋아지는 게 특징인데 중요한 것은 이런 특징이 있는 수위 증후군이 염증성 장 질환이 있는 환우분들 중에서 재발이 굉장히 잦다. 한 번 치료됐는데 또 나타나고 잦을 경우에는 실제 염증성 장 질환뿐만 아니라 내부 종양이 있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재발되실 경우에는 실제 저희 피부과로 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종양에 대해서 그 전신적인 검사를 받아보실 것을 저희 권유를 드리는데요. 이제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반응성 피부 질환 네 번째 이제 구강 변변인데요. 실제 이것은 좀 굉장히 특이적이지는 않고 비특이적이긴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치주염인데요. 치주염은 이제 세균성 플라그에 의해서 만성 염증으로 치아와 그 아래쪽의 연조직의 파괴를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빨이 굉장히 안 좋고 흔들리고 피가 나시면은 실제로 치과를 꼭 가실 것을 권유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프타 구내염인데요. 여러 개의 원형 또는 타원형의 통증을 동반한 궤양이 입안의 어느 곳이라든지 생길 수 있는 특징인데, 실제 이게 염증성 장 질환 환우분들께 더 잘 생길 수 있지만, 실제 이제 저희 피부과에서 좀 많이 보고 있는 배체특병 환우분들 중에서도 이 구강 궤양은 거의 대부분 생기시기 때문에 실제 감별이 좀 쉽진 않지만, 실제 입안에 궤양이 생기시면은 피부과를 한번 오실 것을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제 증식 환원 구내염이라 그래서 입안에 궤양이 생기는 거는 아프타 구내염과 비슷한데 굉장히 훨씬 더 아프고 출혈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빨갛고 약간 증식이 되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또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또 피부과를 한번 와주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대한 카테고리는 염증성 장 질환 연관성 피부 질환인데요. 이것은 이제 좀 더 덜 흔하지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건선이라고 하는 피부 질환이 염증성 장 질환 환자분들에서 더 흔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굵은 각질을 동반한 두터운 붉은색 반점이 거의 전신에 발생하는 피부 질환인데, 중요한 이유가 이게 한번 발생하게 되면은 거의 평생 동안 사라지지 않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꼭 피부과를 오셔서 제대로 된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됩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을 때 이 건선이 동반될 확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약 1.3에서 1.7배 정도 증가되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실제 치료는 바르는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실제 혹시 염증성 장 질환 때문에 종양궤사인자 알파 억제제라든지 항인터루킨 P40 항체, 즉 스텔라라 치료를 하시게 되면 실제 건선도 많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피부에 이런 건선이 발생하시면 피부과도 오셔가지고 저희가 소화기내과 교수님과 협의하에 이런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관성 피부 증상 두 번째는 장벽 말단 피부염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장에 염증이 있으셔가지고 잘 못 드시거나 염증 때문에 만약에 음식을 드셔도 흡수가 잘 안 될 경우에 생체 기능을 위해 필수적인 성분인 아연이 결핍이 되게 되는데, 그럴 때 구강과 항문 주변 및 신체 이런 말단 부분에 피부염이 생기게 되면서 이제 탈모와 설사의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염증성 장 질환 환자분들께서 탈모가 좀 심하시거나 이런 손, 발에 뭐 계속 염증이 있으시면 실제 이 질환을 의심해야 되고 꼭 피부과를 오실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아연을 투여하는 것으로서 치료하게 되는데 실제 치료는 잘 되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치료제 관련된 피부 증상인데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종양 괴사인자 알파 억제제, 즉 휴미라라든지 레미케이드, 램시마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께서 나타날 수 있는 피부 증상인데요. 이 치료제를 받을 때 실제 염증성 장 질환이 좋아질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습진과 비슷한 피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연구 결과를 보시면은 500명 환자를 조사했을 때 한 10% 정도에서 치료 시작 후에 한 평균 13개월 정도 후에, 즉 1년 정도 지난 후에 이런 뭔가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이런 치료제 관련 피부 증상이 있었다라고 보고한 바가 있기 때문에 실제 굉장히 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종양궤사인자 알파 억제제 사용하시는 환우분들이 있으신데 만약에 이런 피부 증상이 있으시면은 다시 한번 피부과를 오실 것을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게 나타났다 그래서 사용하고 계시던 종양궤사인자 알파 억제를 중단하진 않고요. 실제 그냥 피부염에 준한 치료하기 때문에 꼭 피부과 오실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모든 거를 제가 좀 정리해 보았는데요. 내용이 좀 많은데요. 실제 이 그림 하나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증성 장 질환이 있으실 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이적인 증상, 입술이 붓는다든지 항문 주위에 뭔가 헌다든지 거의 뭐가 튀어나오다든지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지가 궤양이 생긴다든지, 또한 입안에 입이 헌다든지 뭐 치주염이 있다든지, 아니면 입안에 뭔가 갑자기 막 좀 자라는 것 같은 염증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얼굴이라든지 상체에 뭔가 굉장히 통증이 있는 병변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하지에 나타난다든지, 하지에 나타나서 갑자기 궤양이 생긴다든지, 또한 말씀드렸던 굉장히 이제 전신을 덮는 빨간색 병변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은 주로 손발가락과 같은 말단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혹은 이제
휴미라 치료하신 후에 피부에 병변이 생길 때는 굉장히 염증성 장 질환과 연관된 피부 증상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꼭 피부과를 방문해 주실 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과연 저희 피부과를 오시게 되면 저희가 어떤 검사하는지를 미리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 이제 피부에 염증성 병변이 있으면 저희는 꼭 피부 조직 생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꼭 필수적인 검사가 되겠고요. 국소 마취를 한 후에 굉장히 이제 작은 피부를 크기가 작은 피부를 띄게 되는데 3mm 정도의 크기를 띄기 때문에 이제 큰 부담 없는 검사입니다. 두 번째는 하지에 궤양이 생긴 경우에는 저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감염이 없는지 감염에 의한 증상이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조직 검사를 하여서 그 조직에서 세균 혹은 진균에 의한 염증이 아닌지를 저희가 꼭 보고 있고요. 혈액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 관리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이제 소개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과도한 햇빛 노출을 피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꼭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쓰시는 게 좋으냐면요. 이제 슈퍼 가시면은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다 모르는데요. 일단 숫자부터 보십시오. 그래서 SPF라고 하는 게 이제 UVB에 대한 어떤 프로텍션 할 수 있는 어떤 인자 숫자인데요. 숫자 30 이상. 그다음 옆에 보면 이제 꼭 항상 이제 플러스 표시가 있는데 이 플러스가 2개 이상 있는 거를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30 이상인데 이 플러스 표시가 없는 것은 쓰는 게 좋지 않으시고요. 꼭 플러스 표시가 2개 이상 같이 붙어 있는 거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야외 활동 하실 때 노출 부위를 최소한 2시간에 한 번씩 바르셔야 효과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요. 특히 여름철에는 실제 2시간에 한 번씩 꼭 바르시는 것을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보습제를 굉장히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실제 피부 질환이 있을 때 적절한 보습제를 사용만으로도 피부 질환이 예방이 되거나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보습제는 뭐를 쓰는 게 좋냐고 말씀드린다면은 연고가 가장 세고 그다음에 크림, 그다음에 로션입니다. 근데 로션이 바르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물처럼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건조감이 굉장히 심하시고 피부 질환에 염증이 굉장히 심하시면은 로션보다는 연고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언제 바르는 게 좋냐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씻고 난 뒤에 물기가 남아 있을 때 사용하시는 것이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건조한 피부의 예방을 위해서는 뭐 당연한 거지만 이제 목욕할 때 미지근한 물로 목욕하시고 때를 절대 밀지 않는 게 되게 도움이 됩니다. 피부 자극을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특히 하지에 염증이 생겨서 궤양이 생길 수 있는 피부 질환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유발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상처입니다. 그래서 꼭 운동을 하시더라도 보호대를 착용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하지 쪽에는 꼭 보호대를 착용하시는 게 좋고 이 침이라든지 부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특히 하지라든지 상지에 많이 받으시는 분이 많으시는데 실제 받지 않는 것을 좀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피부에 통증을 동반한 붉은 반점이 특히 하지에 발생할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가까운 피부과를 방문하시거나 외래에 오셔서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실제 이제 이렇게 됐다가 한 수일 내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요. 이제 그럴 경우에 꼭 이제 피부과를 한번 방문해 주시기를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 염증성 장 질환에서 피부 질환은 대략 20% 정도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흔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피부 질환이 동반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피부과 전문의 진료를 통한 진단과 추가적인 검사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강조드린 대로 통증을 동반한 붉은색이 튀어나오는 피부 병변이 특히 하지에 나타날 때는 가까운 피부과나 혹은 담당 교수님께 꼭 상의를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베체트 환자분들을 진료하다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본인이 건강해야 이제 가족들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그런데요. 저도 가끔씩 아플 때가 있어서 이제 꼭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고 이제 환자분들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